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미술은 소위 사실 작가들에 의한 어떤 그 사실주의에 대한 아카데미적인 미술로서 화단을 지배해왔고, 또 그 당시에 일제시대에 어떤 그 미술인들에 의한 소위 군림하는 어떤 사실주의 작가들의 시대와 결부돼가지고 그런 작품 활동만 하고 있어서, 그 후에 이제 우리나라에 생겨진 국전이라는 게 있었는데, 국전에는 감히 현대 미술을 한다든가 새로운 미술 활동을 하려고 한다든가 실험 미술하는 작가들은 발을 들여놓을 수도 없는 아주 이렇게 아웃사이드의 어떤 그 작품만 했고, 다수적이면서도 제대적이면서도 고루한 미술만 저희 국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들에게는, 젊은 학생들에게는, 또 그 당시에 젊은 우리들로서는 미술은 그것이 아니지 않는가. 왜 구현한 구태한 그런 사실주의 중심의 미술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많이 갖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그 당시에 젊은 작가들이라고 말하는 우리 5세대, 한 10년 전, 10년 되는 5세대들이 앙프레임을 받아들여가지고 운동을 한편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미술에 대한 어떤 현대 미술에 일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알게 되면서도 젖어 들어가면서 학교 다니면서 미술 공부를 하고 이론 공부를 하고 나 스스로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고뇌하기 시작하면서, 왜 우리가 앵프레임 미술 운동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액션 페인팅이라는 그 미술만을, 그분들의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미술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갖고 있는, 우리 젊은이가 갖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홍대에서 이제 좀 열심히 하는 친구들 몇이서 오리진이라는 동인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1962년도에 만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 나름대로의 우리들로서는 엘리트라고 하는 친구들이 모여가지고서 미술에 대한 이론 공부, 또 미술에 대한 어떤 새로운 가치관에 대한 문제, 또 우리의 어떤 그 정체성에 관한 문제, 또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의 문제, 그리고 과거의 미술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라는 문제 등등에 대한 현대 미술에 대한 고민과 재발견과 창조성에 관한 문제인가, 그 다음에 전위 미술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갖다가 스스로 일깨우기 시작을 한 것이죠. 오리진 회화 운동을 하면서 그때에 단적으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캐치 플레이가 과거의 미술에 저항하고 새로운 미술 운동을 앞으로 전개한다, 이런 슬로건을 걸었어요. 그래서 선배 선생님들한테 또는 선배들한테 굉장히 욕을 먹었죠. 젊은 놈들이 무슨 과거의 미술을 저항을 하고 그것을 타파하고 새로운 미술 운동을 하느냐.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앵프레임을 받아들여야 될 우리는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항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대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그때 우리가 대학교 들어가서 4.19 혁명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4.19 혁명이라는 것은 단지 정치적인 혁명만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인간 회복에 관한 운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자의식의 회복이었고, 그것이 어떤 새로운 문화, 미술,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하나의 그냥 이벤트를 만들어준 계기였던 거거든요. 과거가 아닌 새로운 질서 운동이었다고는 보는데, 그래서 그러한 것과 더불어 미술의 새로운 어떤 질서 회복, 자아 정체성에 대한 걸 들고 나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리진 운동을 하고 63년도에 저희가 9이서 측근의 북창동에 중앙공보관 자리가 있었습니다. 조선호텔 바로 맞은편에. 그것이 전시장에서 제일 좋은 전시장이었죠. 그게 처음으로서 그 당시에 150%라고 하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크기였거든요. 그런 작품을 몇 점씩 들고 나와서 대규모의 미술 전시를 하면서 새로운 미술을 발표를 했죠. 앵포로메리아는 새로운 것,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휘 졸업생들 중에 저 오리진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선배 한해 위인 무동인전, 그리고 아래인 신동인전 이렇게 세 단체가 모여가지고 지금 중앙공보관짜리 그 어린군이 덕수궁 영국 대사관 들어간 모퉁이로 중앙공보관짜리를 옮겼어요. 거기서 이제 청년작가 연립전이라는 대단히 전시를 때 우리나라 최초로 가졌죠. 그 무동인은 어떤 그 물성에 대한 사물에 대한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오브제 미술을 드러냈고, 그리고 오리진은 나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전위적인 작품을 발표하고, 그때는 완전히 거기에는 뭐 전혀 그냥 앵포로밀기라는 건 전혀 없고 그냥 노랗고 빨갛고 흰색, 그리고 평면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였으니까 평면으로 돌아가는 기하학적 중심을 한 평면 회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리고 그 밑 아래가 이제 신전이 이벤트 해프닝, 지금 정강자라든가 또는 죽은 정창승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소위 해프닝, 듀셴의 음악홀에서 빨가벗고 소위 뛰쳐나온다든가 길거리에서 옷 벗고 한다든가 우산을 뒤치고 나온다든가, 그때 화단으로서는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었죠. 이것이 어떻게 미술인가? 이런 게 있었는가? 조선일보의 그 당시 신문 보면 단적인 예로 이것도 그림인가? 자로 대고 그리는 그림, 빨간색, 노란색, 흰색의 그림, 빨가벗고 뛰는 그림, 연탄이 있는 그림, 이렇게 이제 실 정도로 굉장히 화단에 큰 어떤 쇼킹한 걸 줬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 현대 미술이 없었던 거니까. 그리고 여지껏 우리가 봐왔던 미술이라는 것은 아카데미적인 사실주의 계통, 산수화라든가 꽃이라든가 장미라든가 풍경이라든가 이런 것만 봐왔던 그림, 따뜻한 온실의 그림, 또는 있는 대로 보여진 그림만 그려왔었고, 현대미술이라는 것은 뿌려진 그림, 덩져진 그림, 시꺼먼 그림, 소위 6.25 전쟁을 통한 제2차 세계전쟁을 통한 아주 처절한 그런 그림만 봤다가 이것은 명쾌하면서도 밝고 맑고 깨끗하고 기하학적이면서도 원색의 그림 이런 게 들고 나왔으니까 그때는 굉장히 새로웠고, 또 물질이라든가 물성이라는 얘기를 처음 꺼내고 해풍이라는 걸 처음 화단에 들고 나왔으니까 그때 화단에서는 또 현대미술이라는 것 자체의 어떤 새로운 시각과 경의와 한탄과 또 하나는 이 작가들이, 이 청년들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어떤 이목을 가져오기 시작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그것이 하나의 현대미술의, 우리 한국 현대미술의 계기가 됐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텔레비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칼라 사진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출판업이 없었습니다. 미술책을 못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물감을 못 만들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신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조선일보사에서 현대미술 초대전이라는 걸 통해서 현대미술에 1년에 한 번씩 중앙공보에서 미술전을 처음으로 조선일보사 좋은 전시를 해준 것 외에는 우리가 외대의 미술을 접할 아무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미술을 외국 가서 뒤봐도 뒤집을 수 없는 우리의 자성적인 미술 운동이었고, 자의식적인 우리의 어떤 정체성에 관한 미술 운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분명히 밝혀두면서 AG가 모여가지고 그때에 이제 처음으로 지금 그래서 모이면서 이제 미술 운동을 하면서 평론가들이 같이 이제 운동을 하면서 뭐를 한 거는 우리나라 최초로 정크지, 소위 책을 만들기 시작했죠. 문크지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것은 아마 작가들에 의해서 또 평론가들에 의해서 작가 스스로가 돈을 내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책을 만들어낸 것은 아마 우리나라 최초가 아닌가 하는 것을 꼭 자부하고 있습니다. AG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방가르드의 약자인 A, G 이렇게 해서
그렇게 에이지라는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나라의 미술, 현대미술사에서는 최초로 문구지로서는 작가들이 처음 만든 서구에서는 바우하우스 이후에 한국 현대미술사 바우하우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의 아마 종합지적인 책을 만들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몇 호를 못 냈어요. 나도 재정이 어려웠고 여러 가지가 힘들었고 그래서 몇 호를 못 하다가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책과 동시에 뭘 한 거니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직궁의 그 경복궁 자리 그러니까 민속관 자리입니다. 그것이 옛날에 국립현대미술관이었습니다. 거기서 최초의 제1의 아방가르드 협회전이라는 걸 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우리나라 전시로서는 그만한 전시가 나는 지금 되돌아봐도 없지 않는가. 지금 현세에도 그러한 작가들에 의해서 그만큼의 아방가르드적인 전리적 정신을 갖고 종합적인 미술운동을 과연 보여주고 있는가.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이 새로 생겼지만 과연 그런 전시가 있는가 라고 저는 굉장히 되묻고 싶을 정도의 아주 새로운 전위 미술운동을 했습니다. 에이즈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제일 큰 문제가 뭐였던 거니 저는 중요한 건 그거라고 봐요. 정체성에 관한 문제. 저는 아직도 우리의 미술은 아까 외세에 대한 어떤 미술로서 많이 들어올 때 우리의 정체성, 우리만이 갖고 있는 미술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의 순수성을 찾았던 시기가 그때라고 봅니다. 저의 경우를 본다면 저는 캔버스 작업을 고수하고 있고 저는 60년 말부터 67년부터 제 작품에 있어서 동시성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작품 출발을 했습니다. 가틀동 떼시 성성자를 쓰고 있는 동시성, 이것이 우리만이 갖고 있는 우리의 의식, 아까 말한 어떤 사회혁명을 통한 자기 회복, 자기의 어떤 의식의 회복, 자의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민족성의 의식, 또 우리 미술의 의식, 미술의 회복, 또 나의 회복, 우리만이 갖고 있는 우리 한국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저는 굉장히 되묻고 되찾고 그랬었어요. 오늘도 나 나이가 70 중반 들어섰는데도 이걸 또 하고 있거든. 난 하면서 왜 이걸 하는가? 지금 누가 보면 이거 이런 그림 누가 그림이라고 보겠습니까? 그 당시는 새로운 그림에 대한 지금 어떻게 하면 순수성을 회복하냐는 미술이었거든요. 추상으로 갈 때는 구상에서 추상으로 나올 땐 구상은 사물을 그대로 재현이지 순수성이 없는 거거든. 정신의 순수성이 아니었거든. 근데 저희는 정신을 추출한 순수성이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작가들이 다 뜻도 일고 이제 죽어간 작가들이 있고, 그리고 몇 작가는 아직까지도 새로운 정신을 자기 스스로가 불러일으키면서 하는 작품을 하는 작가도 있는가 하면 안주한 작가들도 많고, 그리고 생활 때문에 쓰러져간 작가들이 많아요. 그게 제일 안타깝죠. 아마 몇 안 남았을 거예요. 그런 작가가.